네, 안녕하세요. 아주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이고요. 비가 많이 오는 아침이에요. 간추린 뉴스 오랜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대를 기록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1,9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 140만여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고 희망자는 얀센 백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얀센 백신 접종자라서 이번 주 목요일 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소수 사재기가 금지되고 정부가 합동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이번 주 군 수송기를 투입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경유 차량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군대 후임인 현동 얘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 물어봤었거든요. 참 큰 문제죠. 이것도 없어서 잘 해결되고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부터 대선 후보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달 중순쯤 출범할 선대위 홍준표 의원의 협력이 중요한데 홍 의원은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선대위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총리 관저가 드론 공격을 당했습니다. 대박. 드론으로 공격도 할 수 있네 진짜. 그 마블 스파이더맨처럼. 드론 석 대 가운데 두 대는 격추됐지만 한 대가 관저를 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리는 무사했지만 관저 곳곳이 부서지고 외곽 경비를 맡았던 7명이 다쳤습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맙소사. 미국 의회의 억만장자 증세의 움직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돌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찬반을 묻는 설문을 24시간 진행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설문조사에 350만 명이 넘게 참여했는데 58%대 42%로 매각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유튜브와 인터넷에 요소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수를 쓰면 발암 물질이 공기 중에 퍼질 우려가 있어 현행법 위반인데다 차의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골프장은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 특수를 노린 편법과 횡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끼워 골프 상품 판매, 카트비 인상, 회원권 일방 종료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카드나 캐피탈 같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쓰는 건데 금리가 더 오르고 정부 지원이 끝나면 고통이 더욱 커질 거란 걱정이 나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난으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22세 청년 강씨 사건이 최근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이른바 영케어러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권 대란 사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여권 만료 물량까지 대거 돌아오면서 내년 여권 발급 수요는 1천만 권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는데요. 문제는 조폐공사가 제작할 수 있는 여권 생산 규모가 연간 450만 권에서 500만 권에 그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56.2%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고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은 32.1%였습니다. 티머니나 캐시비와 같이 현금을 충전해 쓰는 선불형 교통카드가 갑자기 고장나면 잔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S25나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 환불 봉투를 받거나 티머니 카드 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 봉투를 출력한 다음에 고장난 카드를 담아 우체통에 넣어 보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새는 우체통 찾기가 더 힘들죠.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체납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합니다. 전국 34개의 시장이 참가합니다. 수산물 산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4만원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플레이오프 진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수빈과 페르난데스를 앞세운 화끈한 공격력으로 LG 마운드를 무너뜨리고 대구행 티켓을 잡았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두산은 오늘 화요일부터 삼성과 한국 시리즈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저는 무적 LG 팬으로서 아주 참담한 결과에 어떡해요, 못하는 걸. 오늘 전국 곳곳에 출근길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잦은 가운데 초겨울 추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 빗길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